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다음 주 드디어 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올림픽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단일팀 문제였죠. 관련해 보수는 프레임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북한 선수들 참가는 남한 선수들 기회를 박탈한다. 공정하지 않다. 올림픽은 그 탄생부터 평화를 위한 것이었고 유치하는 노력부터 이미 공공의 자원이 엄청나게 동원이 됩니다. 하여 선수들도 올림픽 정신의 구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개인적 이익 일부를 남과 공유할 의무가 함께 부여되는 겁니다. 전쟁이 고론되던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평화의 상징이 필요하다. 그럼 개개인 출전 시간 중 일부는 그 목적을 위해 공공재가 될 수도 있는 게 올림픽의 정신과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겁니다. 정부가 그런 메시지의 전달과 관리에 실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비판할 수 있죠. 하지만 출전 시간이 줄어서 공정하지 않다는 단순한 프레임 하나에 거의 모든 언론이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이 동조하는 상황이 저는 참으로 기이합니다. 올림픽이 개인 커리어만을 위한 취업 박람회가 아니잖아요. 올림픽이 개인만의 경영이면 올림픽기와 국기는 왜 겁니까? 선수 명함하고 이력서를 걸어야지. 올림픽만 생각해온 어린 선수들이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당황하고 억울할 수 있죠. 그럴 때 단일팀이 가지는 상징과 의의, 올림픽의 공공성과 우리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평화의 절박함을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없다면 언론이 뭐하러 있습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이슈는 원래 정부가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게 맞아요. 네. 그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단일팀이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어요. 메시지 전달과 관리에. 그리고 또 그만큼 보수가 초장부터 아주 잘 치고 들어온 프레임이고. 그래서 정부가 수습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 단일팀의 불공정 프레임 이거 자체도 문제가 있다. 반쪽짜리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슈가 다 끝났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제가 이제서야 한마디 하는데 고생한 개개인의 기회를 제한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그 중요한 가치인데 그게 유일한 가치는 아니에요. 올림픽은 개인의 기회 실현 이외에도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의무가 선수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네. 올림픽이 선수 개개인에게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초장부터 여론이 확 쏠리니까 무서워서 그런 건지 비겁해서 그런 건지 언론이 그런 말을 안 해서 한마디 하고요. 더 웃긴 건 이런 포인트예요. 보수가 갑자기 개인의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노조 지지해야지 보수가. 노조 포함하면 맨날 뭐 국가 경제를 생각하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올림픽에서만 개인 권리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이따시만한 허점이 있는데 그냥 언론들이 넘어가 주니까 실망입니다. 저는. 자,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세월호 특별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차관이 구속됐습니다.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발부된 건데요. 이들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 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관련해서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하도 뉴스가 많아서 이제 구속에 있는데 드디어 세월호 진실규명을 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질 시점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방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시 사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야 미리 막죠. 당연하게.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이걸 국정원이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도청하고 미행하고 무엇 하는지 어떤 회의를 하는지 그거 안 알려주거든요. 특조위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공관을 도청하거나 사람들의 통화를 도청하거나 사람들을 미행하거나 기본적인 사찰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막기가 어렵잖아요. 이미 언론을 타면. 미리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특조위의 기밀을 어떻게 수집했는가 또는 예, 뭐. 그와 같은 내용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한 특조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문건이 나온 건데요. 2015년 11월 달에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새누리당 추천위원 4명이 나갔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들이 똑같이 문건에 쓰여 있습니다. 당시에 치밀한 보안이 요구되어서 특조위 상임위원조차도 내용들을 몰랐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비공개 일정과 내용, 행적조사 안건이 언제 어떻게 의결될지도 다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거 다 이제 밝혀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여기서 국정원은 왜 기여했고, 정부는 왜 재단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이렇게까지 방해를 했는가.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안종범 수석에게는 특조위 7시간 조사 막으라면서 해수부를 적극 하라고 5자리나 시켰다라고 하고요. 조윤선 수석에게는 기형적인 특조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당과 논의하라고 했습니다. 또 우병우 수석에게는 정교조 계획을 무력화시키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뭐 세월호도 사실 아직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게 훨씬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출발점에 제대로 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뉴스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는 다스인데요. 검찰이 다스의 법인의 수출 대금 1,500억 원을 쪼고 있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서 사라졌다라는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건데요. 검찰은 최근 다스의 전현직 회계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그리고 안홍구 청장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주장하는 얘기죠. 예,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예, 비자금. 그리고 제가 2012년에 싱가포르에서 예, 이런 비자금이 그쪽으로 모인다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그때부터 추정한 적이 있어요. 미국이 스위스 계좌를 이제 털면서 국제적으로 블랙머니가 싱가포르로 많이 이동했었거든요. 그때. 스위스 은행이 싱가포르로도 많이 이사를 갔고요, 그때. 왜냐하면 거기가 합법적으로 차명 계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싱가포르에서는 합법이에요. 대리를 내세우는 게. 거기에 이제 싱가포르의 페이퍼 컴퍼니 혹은 뭐 비자금 저수지라고 저희끼리 불렀었는데 돈이 모여있다고.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어디서 딱 끊겨요. 하다 보면. 예. 프라이빗 뱅킹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거 공권력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언제 되려나 그러고 있었는데. 예, 드디어 착수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계기가 마련되고. 예. 다스의 싱가포르 회사 이름은 인티어 다스라는 곳인데요. 2005년에 캐나다 업체 합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의혹들이 만들어지자요. 2012년에 폐업했습니다. 진작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예요. 돈이. 이런 돈이라는 게 계속 흘러가니까. 어쨌든 싱가포르가 거점이었다. 거점 중 하나였다. 예. 이것까지는 저도 확실하게 알고 있던 바입니다. 예. 그 이유를 추적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드디어 공중파 뉴스에서도 나오군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 누나의 아들인 조카 김동혁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동혁 씨가 최근에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 조사에서 모친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할 때 이거 하지 말았어야 할 기자회견이다. 끝났다 이제. 뚝이 무너질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다스를 공격한 것도 사이버사나 국정원 댓글은 훈련된 조직원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진실의 끝까지 가는데 혹은 공직자들이 있고 하지만 다스는 민간인들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디 방어막 한 군데 구멍을 뚫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가 무너지면 심리적으로 다스가 뚫렸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심리적 저지선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나만 혼자 이거 방어하고 있으면 뭐해? 이렇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외삼촌 내 땅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예, 드디어 사실을 말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참모유사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은 점점 더 많이 벌어지겠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예. 다음 뉴스는요? 예, 또 영포빌딩 압수수색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왔다라고 SBS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다스 관련된 보고를 직접 받았다라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급소를 찔렀다라고 할 정도로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급소를 찔렀어요? 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SBS가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급소는 뉴스공장이 지난 7월부터 찔렀어요. 예, 시사인도 함께했습니다. 계속 찔렀는데 청와대 민정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찾고 그 과정을 청와대 민정이 뭐 자기 혼자 결정했겠습니까? 청와대 대빵이 시켰지? 민정이 왜 그걸 혼자 해요? 그리고 민정이 왜 사기업하고 계속 연락을 합니까? 그 사기업과 연락한 문서들도 진작에 공개했고요. 그렇지만 검찰 조사가 중요한 건 그때 이제 노수공장에서 여러 가지 문건을 들고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문건이나 증거를 여기 이 부분은 검찰만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검찰이 확보했다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림이. 자, 다음은요. 네, 김재정 씨와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가 일종의 키맨이다라는 건데요. 그와 관련해서 상속자인 부인 권모 씨가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상속세 탈루한 의혹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상속자인 부인 권모 씨가 아니라 제3자가 상속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한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발견된 지 4개월 넘었어요. 뉴스공장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제3자가 했다고. 안홍구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예. 하지만 이게 다 이제, 뉴스에, 지상파가 가장 정제해서 내놓는, 뉴스에서 보도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다음 순요. 네, 이명박 정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은폐무마한 혐의로 구속된 전 국방부 수사팀 관계자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구속이 됐는데요. 이 관계자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적극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부 지시를 받고 핵심 진술을 덮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스 효과라는 겁니다. 저기가 뚫렸네? 나 혼자 방어한다고 지금 내가 방어할 대상,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호가 되지 않네? 나만 하면 뭐해? 이런 심리적 전신에 뚫리는 효과가 있어. 다른 분야도 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윗선 규명에 힘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다 풀려나가면서 한동안 소강 상태였는데 다시 한번 속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 기자회견 하지 말았어야 돼요. 아무 내용도 없는 기자회견. 아무것도 없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다음 순요. 네, 서지현 검사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주에도 JTBC에 출연해서 처음으로 피해 사실 털어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법무부의 부실 대응 비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상기 장관이 피해 사실을 적시한 서 검사의 메일을 받았는지 여부가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저도 이 뉴스 봤는데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지점을 발견했어요. 이제 법무부 관계자 발로 첫 뉴스가 나왔죠. 네, 뉴스원 보도였습니다. 네, 장관이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메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 여기서부터 출발됐거든요. 법무부 관계자 발로. 네, 직접 메일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더 공식 브리핑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거짓 해명, 말 바꾸기 이게 이제 하루 종일 보도된 내용인데 이게 탐사 보도를 오래 해온 저로서는 이거는 진짜를 놓친 뉴스다. 껍데기만 본 뉴스다. 최초로 제가 아무도 이 말을 그렇게 저녁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나와서. 왜냐하면은 서검사 측에서 메일 보냈다고 했어요. 답장을 받았다고 했어요. 메일은 법적인 증거 능력이 인정받을 만큼 확실한 물증입니다. 이제는. 상대 손에 메일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있다고 하는데 일부러 거짓말해서 상대 손에 있는 증거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즉시 들통이 나는데 이런 건 바보도 안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첫 출발부터. 그리고 이렇게 큰 사건인데 여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장관한테 직접 진정을 했어요. 이게 맨날 있는 일입니까? 최초로 있는 일이에요.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더군다나 관련자가 현직 의원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아주 유명한 검사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인 거예요. 게다가 그런 메일을 받고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고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전체를 다 잊어버려요? 네, 검찰국의 관련자 면담하도록 지시했다라면서 구체적으로 누구와 약속 잡고 미리 알려달라는 이야기까지 그런 건 했다고 중요하지 합니다. 않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장관도 잊을 수가 없고 또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고 그리고 거짓말도 불가능하고 게다가 지시를 이행한 사람도 너무 많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단 다음에 그 다음에 사건을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거짓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죠. 잊을 수도 없는 사건이죠.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면 그 법무부 관계자가 장관을 메일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정말 법무부 장관에게 확인을 하고 기자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인가. 제가 보기엔 이 사태의 진짜 주인공은 이 법무부 관계자입니다. 그 관계자가 장관님 메일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확인을 했는지 여기서부터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거 거짓말입니다. 확인했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한테 물증이 있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 면담한 직원도 있어요. 관계자가 많아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장관이 거짓말해서 피할 수도 없고 얻을 이득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못하면 기자들이 관성적으로 그냥 법무부 관계자와 법무부 브리핑이 차이가 나. 아싸 거짓말 이렇게 기사 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맨날 껍데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질문은 그 관계자는 왜 그랬냐. 10중 8구 제가 보기엔 거짓말했어요. 이걸 파야 진짜 뉴스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조직 장악이 안 된 건가? 아니면은 이전 정부의 인사 일부가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건가? 이걸 못 보면 진짜 뉴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면은 가해자는 사라지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만 남는 거예요. 사건의 주요 인물인 것처럼. 하여튼 마음에 안 듭니다. 요새. 자. 네, 어쨌거나 서 검사도 법무부 담당자 만나서 진상조사 요구했는데요. 해가 넘도록 조치가 치러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 점대로 따질 일이에요. 예, 그 점은 그 점대로 따질 일이고 피해자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사건의 포인트가 법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이 첫 보도가 나간 관계자를 봐보세요. 그리고 관계자와 장관의 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진짜 사건이 숨어 있다. 자, 다음 수는요? 예,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예, 바른정당과 손잡고 통합신당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선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6.13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출마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대표 관련 통합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한 번만 더 코멘트를 하자면 전당대회 안 하는 거를 가지고 여러 기사에서 우회로를 찾는다, 우회한다. 어떤 기사는 산에 길을 내고 물에 다리를 놓는다, 막 이런 표현을 하던데 정치권이 앞뒤 안 맞게 행동하거나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기준을 바꾸거나 그 여야 모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출입 처면은 또 막 공격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덮어주기도 하죠. 근데 이건 예를 들어서 이 우회로다. 전당대회 안 한 거. 우회한다. 산에 길을 내고 물에 다리를 넣는다. 이건 너무 만져주는 이거 애모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표현이 너무 선정적이신 것 같은데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보세요. 합당은 전당대회에서 결정한다. 오늘 열받네요. 당원이 그래요? 근데 안철수 대표 측이 장악한 중앙위가 당원을 개정해요. 전당대회 안 하고 그냥 당원 투표를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원을 개정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다음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추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미 합당이 됐는데 국민의당의 전당대회는 이제 영원히 할 수가 없는데 어디서 추인합니까? 어디서? 추인할 데가 없어. 앞뒤가 안 맞아 이건. 논리적으로 하나도 말이 안 되는데 무슨 우회로예요. 이거는 강목 들고 용팔이 전당대회를 했는데 정면 돌파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적당히 좀 해야지. 민망해요 진짜. 뭐 우회로예요 이게. 아유 바보같이 정말. 자 어제 블랙하우스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죠. 공중파에서 최초로 포털에서 매크로가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걸 시연했는데, 당연히 네이버에서는 검색어에 등장하지 않았고, 공중파에서 네이버, 매크로 가능해. 신기하거든요. 검색해 봐야 돼요. 등장하지 않았고, 당연히 예상한 바입니다만. 그러면 안 됩니다. 네이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 블랙하우스 한번 검색해 보시고,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보셔야 됩니다. 매크로가 가능하다는 거. 오늘 뉴스도 많고 할 말도 많았네요. 네. 답답한